지기현 판사는 붙어있는 부정선거 투표지를 직접 들고 말합니다. 잠깐만 주세요. 아니 동영상 촬영이요? 네네네. 저는 몰라뵀어요. 임경욱 전 의원은 해당 영상이 지기현 판사가 맞으며 각종 부정선거 증거들을 봤지만 판결 권한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경욱 전 의원은 그의 손에 윤 대통령의 사건이 떨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며 판사가 부정선거 개표에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는 붙어있는 부정선거 투표지를 직접 들고 말합니다. 임경욱 전 의원은 양을 치러 가요. 양을 치러 가고 염소도 치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어갖고 한참 동안에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야. 부부 생활도 못하고. 그러는 찰나에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몸 파는 여자들 있으면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갔는데 없어, 그런 사람이.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어떤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와 이제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하고 자는데 뭘로 값을 치를 거냐. 그러니까 내가 돈은 없고 이거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또 뭐하고 전대하고 또 뭐 3개를 맡겨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잔 거야. 자고서 이제 갔어.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났어 이제. 그래갖고 유다가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준다고 하고 물건을 맡겼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왔는데 그 친구한테 그 양을 주면서 가서 그 여자한테가 내가 양을 몇 마리 준다고 했는데 끌고 가서 줘라. 주고 그 지팡이하고 전대하고 그 하나는 뭐였나 생각이 안 나네.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갔어요. 친구가 가갖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여기는 창녀가 없다, 몸 파는 사람이 없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왔어. 왔는데 와가지고 아니 이 동네는 몸 파는 사람이 없대, 창녀가 없대야. 그럼 그러냐? 그럼 이 짐승 어떻게 하지? 그럼 뭐 내부터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 동네에서 유다의 며느리가 임신이 됐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내 며느리가 몸을 팔았다고? 내 며느리가 외간 남자하고 놀아났다고? 그러면서 전현을 끊어내라! 그냥 쳐 죽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유다 며느리가 가면서 아, 이 아이는 이 지팡이 임자의 것이라고. 이 아이는 그 유다가 보니까 지팡이가 자기 건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유다가 막내를 줘야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계대제 주니까 안 주니까 대는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의 가정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알고 그 소복을 입고 있다가 그 몸 파는 여자의 그런 옷을 입고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시아버지가 잠을 잔 거야. 몸을 파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난 거지, 사실. 그렇게 되면. 왜? 며느리는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유다의 가정에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구나, 계대제지를 이행하여 우리 가정을 이어가려고 했구나, 이제 칭찬을 해요. 그런 장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계대제도.
그 계제제도를 지금 이 사두개인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자기네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천사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요놈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 제도를 통해서 계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식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제도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7이 다 취했는데 작은 동생이 또 작은 동생이 또 작은 동생이 또 작은 동생이 마지막에 6번째 막내까지도 했는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7 형제와 차례대로 한 계대 결혼제도를 이행을 했는데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그 7대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되어야 됩니까?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응? 만일 누구를 남편으로 이 여자가 삼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했을 때.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다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그걸 이용한 거야 지금 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갖고 예수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전부 다 부활할 텐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그 말에 넘어간다면 책 잡아갖고 예수님을 지금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응?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대답을 할 것인가. 아까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두개인이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지금 무지한 상태를 지금 꾸짖었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시험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대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네들의 말에 책이 잡힐까.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이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계대제도라는 그 용어를 통하여서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오늘 거기까지 안 할 거니까 오늘 28절까지만 하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과 이런 자들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다. 아까는 세금, 로마 정권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갖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이 그 계대제도라는 걸,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렇게 물리는 거 계속. 그래서 7째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을 해서 넘어지게 할까? 말로 넘어지게 하고 행동으로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취하려고, 그 권세를 누리려고. 왜?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권세를 지금까지 잘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누렸던 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다 뺏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율법에 적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 마지막 날 그 돌판에다가 글을 써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거기다 율법을 해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해갖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준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 권력을 뺏어간, 권한을 뺏어간, 자기들의 추앙을 받았던 것을 뺏어간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 법에 고소하려고. 그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로마 법정에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이때 시대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랑침례교회 정동석 목사님을 이단으로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저 좌파들이 소강석이라든가 이찬수라든가 저 더불어 종북 세력들이, 우리 지방에도 그런 여자 목사가 있는데 저 전광호 목사님을 이단위로 취급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우파거든. 자유우파. 나라를, 대한민국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뛰거든. 근데 그 자들은 뭐예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목회자들, 전라도에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그런 목사들을 콕 집어서 탄압을 하잖아요. 더불어당이 탄압하면 똑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더불어당에서 의원들이 정광호 목사님이 이단이 나가니까, 소강석이 이단이 나가니까 정 잘라서 글쎄 정광호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지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목회자의 탈을 쓰고 신학 공부를 해서 김일성의 추종자들을 투표 때마다 찍어줘서 국회에 가서 그들이 뭐를 해요, 지금. 헌법을 뜯어 고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뺄라가고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발의를 하고, 끊임없이 더불어당이 지금 동성애법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당이 소수 당으로 남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동성애법을 올려도 통과 안 되잖아요. 왜? 자유민주주의 당이, 자유우파 시장경제 당이 우세하면은 통과 안 되잖아요. 그냥 패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좌익 목사, 김일성 주사파 당을 추종하는 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을 추종하는 자들은 같은 악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악인인 거야. 목회자의 탈을 썼지만 일이 때인 거야. 저 더불어당을 찍어주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탈을 쓴 일이란 말이야. 우리 지방에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마누라들도 있고요. 그 집안은 다 똑같아요. 자녀들까지도. 더불어당만 찍는단 말이야. 그 다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야. 자기네들 아니라 가지? 자기네들 속으로, 자기네들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 더불어당을 찍어주면 찍어줄수 그 사람들이 가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지금 검찰을 저렇게 지금 없애는 거 봐요. 법을 바꾸는 거 봐요. 특검을 누가 해요? 원래 특검을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야당이 주장해갖고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네가 특검을 해. 지네가. 왜? 자기네 상대방 당을 없애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저런 자들이라 법으로 완전히 파괴시키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시스템을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그런 자들을, 국회를 보내는 자들이 누구야?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을 찍어주니까. 지금 우리는 그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당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고요? 부산 세계교회 목사님을 갖다가 죄도 없이 구속해버렸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탈탈 털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다. 목회자 탄압을 하고 있고, 정치인을 탄압을 하고 있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집어넣었다. 빨리 꺼내라. 탄압하지 말라 지금 그랬잖아요. 경고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은 죄가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 그걸 막는 자들이 내란죄다. 그랬잖아요. 모스턴 두고 나고 고등찬 변호사 두고 나고. 지금 진짜 이단이 누구예요? 이런 당을 찍어주고 이런 자들 편에 서는 자들이 이단이란 말이야. 그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인 거야. 그런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교인들이 가짜 교인이죠. 가짜 목사죠. 그런 반열에 서지 않는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악인들의 반열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기독교가 지켜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확장시키는 그런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29절부터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사두개인이 와서 시험한 거, 계대제도에 관해서 한 거, 질문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얘기한 거, 그거 이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른 신앙,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고 대제사장 같은 신앙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독교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을 되어서 만나는 그날까지 샬롬. 수첩을 가지고 뭔가 사령님께서 가공을 하셔갖고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뭐 장관이나 누구 다른 분한테 뭐 또는 저 정보사령관이나 누구한테 이런 방식이다 하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수첩에 근거해서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질문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에서 하여간 저를 수첩에 수사하기 전에 뭐 군산에 무슨 뭐 점집과 뭐 비단 누군가도 만나보고 제 시골 친구도 만나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연평도 뭐 이런데 흔적을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연평도도 나오고 뭐 또 뭐지? 울릉도도 나오고 마라도도 나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연평도라도 한번 가봤냐? 그러면 신분증 내고 뭐 배 타야 되니까 장군 때는 헬기 타고 다녔지만은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수용시설인가 뭔가 해서 화천, 인제 뭐 또 어디 뭐 민통선 26, GO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벌써 수사를 하셨겠죠.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쭉 이렇게 특검에서 수사를 하셔서 저를 이제 마지막에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셔서 쭉 다 특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셨고 저는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제가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답을 못 해드리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예. 그 증인 아까 플리바게닝 얘기를 하셨잖아요. 플리바게닝이요. 프리바게닝. 네네. 그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기사가 난 게 9월 16일이에요. 네, 9월 16일이면은 사실 그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그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증인, 그러니까 뭐 여인영이나 지금 그 노상원 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뭐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그건 증언해 주십시오. 프리바게닝이 입법화되기 전에 네, 프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은 없었고 어쨌든 뭐 제가 이 말로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특검 수사 받을 때 그 심정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나 이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관한테 그걸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쓰더라고요. 본인 보고 쓰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변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 분량을 안 써. 그리고 나보고 나중에 쓰라 해서 제가 그거 썼는데 양평공무원인가 뭔가 하여간 뭐 어쨌든 내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억울합니다라고 한 부분은 조서에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A4지다 일일이 다 적었는데 몇 시, 수사관님이 얘기하신 거, 뭐 수사관님이 뭐라고 하신 거, 그다음 옆에 특검부가 뭐라고 하신 거 다 적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걸 다 적으려니까 조서 열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 또 파장이 너무 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차마 증언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란 목적 살인 뭔가하고 포상 무인기하고 또 하나 뭐더라? 외환. 그거를 수사를 받으면서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러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가슴을 다 꺼내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저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진술을 했구나. 살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나? 보세요, 잘 보세요. 녹아내렸어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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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와, 이거 요리 후 주방 청소하기 싫으세요? 이걸 써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와, 세상에 세척 및 살균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하나는 깨끗함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기능 세척 및 살균 스프레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 헹굴 필요 없어요, 정말. 그거 제가 몇 마디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이만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을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몇 번 했나요?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렇게 하여간 얼핏 들어서 그럴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님하고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또는 저는 또 대통령님 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피고인이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기소되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이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기사가 된 건 9월 16일이고 특검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 건 9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지금 특검에 한 대여섯 번 불려가셨다고 하거든요. 대여섯 번 전부 다 매번 그런 제안을 받고 진술에 대한 어떤 답을 강요받았던 건가요? 강요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말로 제안이죠. 네, 제안이 뭔가요? 증인에 대한 지금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제명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그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도 처음에는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제명인데 결국 외환은 공소 제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공소 제기가 됐는데 내란 목적 살인 예비, 그다음에 이적, 외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소를 면제해주겠다. 내지는 지금 현재 증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형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참 예, 송전호 변호사입니다. 증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은 이제 없습니다. 육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한데 육사 후배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증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후배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술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겁니다. 엄청난 불이익. 증인 변호사비 지금 여기 지금 그 많은 군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각종 군 사령관부터 해서 변호사비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증언 내지는 진술들이 있어요. 증인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또 김땡땡 대령, 정땡땡 대령도 3시간짜리 면담도 각각 했고 따로따로 하고 또 말이 대질신문이지 쭉 불러주고 맞나요? 예. 쭉 불러주고 맞나요? 예.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 갔을 때 처음에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고인 한 2-3번인가 하더니 진술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좋은 방향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하셨는지 피의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저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불러서 그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디 뭐 군산에 가서 점 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점집까지 찾아가셔서 뭐 특검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한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뭘 제안했나요? 예? 뭘 제안했나요? 그걸 저도 말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변론서로 대체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것은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나 노상원, 김용현 장관님, 윤 대통령님, 여인영 사령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증언을 팍팍 해대는구나. 뭔가 보장받는 게 있어서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귀가 솔깃 안 하겠습니까? 그 증인이 뭐 특검 측에 이제 메모 이 수첩과 관련해서 5번 내지 6번 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입증하는데 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됐다면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추가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증인께서 특검 측에서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5번 내지 6번 조사를 받는 동안 대략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뭐 그 특검을 나왔나요? 몇 시간 정도 매번 조사를 받았나요? 아침에 간 적도 있었고 한 10시 오후 2시에 일요일 날 주로 이제 일주일에 개인정보하고 뭐 내란 사건하고 해서 재판이 2-3건 있으니까 주로 주말에 불렀어요. 저는 특검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4-5번씩 결국 나갔는데 주말에 이제 나가서 처음에는 뭐 커피도 주고 뭐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자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점 보는 얘기도 하고 뭐 손금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다가 뭐 며칠 지나더니 몇 번째 되더니 이제 뭐 프리바게닝 나오기 전에 법이 되기 전에 프리바게닝이라고 소리는 안 했고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면 자기네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가 뭔가요? 그 이렇게가 중요한데 그거 들으시면 너무 충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프리바게닝 법이 이제 국회에서 됐을 때 그 법안을 보여놓고 저한테 낭독을 하고 또 수사관이 특검부가 시켜서 이제 낭독을 해드리라 해서 그 낭독을 하고 또 법정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 특검부가 누구예요? 아니요. 뒤에 특검부가 누구세요? 낭독을 하라고 했던 특검부가 누구예요? 금방 아실 겁니다. 그거는 장성우 특검보인가 그분이셨고 장우성 특검보신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 장씨고 그 다음에 또 뭐 갈 때 되니까 차 한잔 하고 가라 특검보님하고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럼 변호사님이라도 하고 가라 변호사님하고 둘이 뭐 차 한잔 하고 가라 뭐 등등의 그 왜 피의자인데 뭐 대갈 터지게 왜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네, 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안한 건 결정적으로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 관련해서 노상원의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술이. 네. 지금은 지금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이적 외환은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피고인의 윤석열 아직 그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일반이적으로 외환이 아니라 일반이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여인영, 김용대 드론 기장사령관한테는 기소가 됐는데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내지는 외환 뭐 이런 것들로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특검에 아직 사건이 계류 중인가요? 저는 그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나요, 안 됐나요? 기소는 아직 안 됐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명쾌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여기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기소될까봐 걱정이신 거죠?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수사관한테 아니 왜 그렇게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해야지 엉터리로 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깎아보면 줘서 열람할 때 써라 네가. 아니 그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그래서 제가 양평 공무원이 왜 죽었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거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검보원님께서 이제 직접 옆에서 지휘를 하셨고, 특검보원님께서 저한테 꽤 그럴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 배철 배철 변호사. 변호사입니다. 요 관련된 질문은 좀 정리를 이제 할까요? 네. 슬슬. 네, 예. 배철 변호사.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금 두려워서 말씀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못한다 소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지 못하는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유리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압조사, 회유조사를 통해서 받은 조서의 증거 능력은 강압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두드러 팬 것도 아니고 회유였지요. 그 아주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과 그 누구야 김용현 장관님 관련 요거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대요를 속 시원하게 진술해주면 회유와 부당한 약속에 의한 그 노장군님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않고 노장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의자인데 노장군님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몰라서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가 없네요.